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 박사님하고 또 중요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얼마 전에 그 광복회에서 좀 말도 안 되는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예. 사실 이 이야기는 건국 이야기는 저희가 MBK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었던 내용이고, 네. 네, 사실 저희가 했었어야 됐는데 그동안 못했던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 건국이 무엇인가, 광복이 무엇인가, 독립, 해방이 무엇인가,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정의를 못하고 있고 그냥 이게 막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나라에 어떤 혼란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제 주위에 소위 보수 우파라는 분들도 네. 해방, 광복, 독립, 건국을 한 단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세력에게 이 빌미를,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들어가기 앞서서 이 단어를 한번 좀 제가 간단히 좀 풀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방은요, 그 풀어서 놓인다라는 말이요. 풀 해자, 놓을 방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해방,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가 나를 잡고 있고 속박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으로부터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광복이라는 거는 이제 뭐 빛을 회복한다, 혹은 이제 주권을 찾는다, 이랬던 거를 회복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해방과 광복은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독립이라는 거는 홀로서기죠. 네. 자, 홀로 선다라는 거는 스스로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홀로 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지해야 되고 네.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자, 독립국이라는 것, 그리고 독립국과 뭐 반대되는 거 이제 뭐 식민지나 아니면 이제 보호국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 이제 발돋움한 거는 48년 8월 15일이 네. 맞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게 맺어지면서 우리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이제 일본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네. 자, 일본에 그냥 준 겁니다.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자, 따라서 그걸 본다면은 이미 그 당시부터 독립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1905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로서의 갖춰야 할 외교권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1910년에 뭐 병합이 되긴 했지만 이미 국가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라는 게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건국이죠. 건국은 이제 나라를 만든다라는 건데 이 건국의 3요소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네. 자, 주권을 행사하는 이 행정부, 이 정부가 수립되어야지 네. 이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따라서 한반도 45년도에 해방이 되었을 때는 국민 영토는 있었지만 정부가 없었어요. 미 군정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네. 따라서 미 군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조선에 살던 이 뭐 조선인들이 만든 정부, 그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건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뭐 비슷하면서도 약간 그 보는 관점, 의미가 살짝씩 다르긴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것을 굳이 가르자고 한다면은 해방, 그리고 나머지 저 세 단어는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방과 동시에 광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뭐 광복군인이 독립군인이 이랬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제와 싸워서 이긴 이후에 자신들이 어떤 정부를 수립하면은 바로 광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연합국, 즉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일제를 물리쳐줬기 때문에 일제 무장 해제를 위해 들어왔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이 들어선 겁니다. 네. 그래서 광복이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네. 자, 그거를 정확한 포인트로 우리가 안다면은 솔직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도 제가 이제 역사적인 어떤 시대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8월 15일에 해방은 됐지만 그것이 광복이나 독립이나 건국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이룰 때까지 이제 그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단어들을 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다 하나로 묶어서 해방이 됐으면 그게 건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저는 그 배경에,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가 별로 안 나아졌잖아요. 북한 정권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장착하고 싶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광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제 광복절이 있죠. 네. 광복절은 법률적인 용어고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만들어진
경축일입니다. 네, 국경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이게 지금 시대 순서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진이 오늘 시작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45년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중경 임시정부에서 이 상해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네요. 네, 45년 11월 상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최근에 누군가요? 책도 나왔어요. 아, 김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굉장히 그렇게 젊어 보이네요. 보이죠? 젊어 보여서 예. 잘. 네, 그리고 네. 이쪽은 이제 김규식. 아, 네. 양 김씨로 이제 불렸죠. 48년 네네. 4월에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김일성과 각본에 짜여진 회담을 하고 돌아와서 입을 닫고 있었던 네네네. 대한민국의 건설에 협조하지 않고 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인정하지 않았던 양 김씨입니다. 자, 양김 하니까 김영삼, 김대중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양김과 삼김이 문제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분이 그 이시영, 우리 초대 이제 부통령 되시는 분이시죠. 네. 자, 그리고 이 사람 제가 오늘의 문제의 단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설마. 네? 그 광복회장. 그렇습니다. 네, 이종찬 씨가 되겠고요. 야, 저 자리에 있었네요. 네. 저 이제 36년생이라고 하니까요. 9살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네요. 자, 자신의 이제 할아버지가 이회영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 이제 아나키스트죠. 독립운동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노선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 이제 작은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조그만 아이가 한반도에서 생활을 못했어요. 일제시대 때. 네네. 그리고 주변에 항일운동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네. 멀찌감치서 조선이라는 거를 바라보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외가가? 네. 외가를 보시면 외할머니가 흥선대원군의 둘째 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네요. 그렇죠. 왕족이라는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과연 이 사람이 그러면 임시정부에 대한 상과 48년 건국된 대한민국에 대한 상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요. 88세라고 하는데요. 23년도 12월, 작년 12월의 기사예요. 저런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저런 황당한 얘기를 했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천절을 건국기념일로 기리겠다. 자, 어떻게 머릿속에 뭐가 들었으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제 후반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3일 다가오실 저희 방송은 아마 10월 3일 이후에 방송되겠지만 이제 녹화일은 지금은 10월 3일 전인데 지켜봐야겠어요. 궁금합니다. 정말 할지 안 할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조선 총독부죠. 이제 미 군정청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자, 저렇게 미 이 성조기가 나부기고 있는 걸 보면은 45년도 이제 9월 9일 이후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자, 저렇게 서술을 하는데 한번 좀 저 말이 맞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해방된 건 맞는데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지는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미 성조기가 나부기고 있잖아요. 자, 국권은 아직 없어요. 자, 그리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 저 아래 한 줄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죠. 저겁니다. 자, 여기도 8월 15일 광복절은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는 뜻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권을 다시 찾았다. 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까? 해방했죠. 해방한 거죠. 네, 해방됐고요. 국권은 아직 못 찾았어요. 미 군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합군이 정말 피 튀기면서 일제와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얻어서 지금 그 해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기 왜 이승만 사진 없고? 항상 그렇습니다. 김구와 유관순, 그다음에 아마 윤봉길이고 안중근 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중근 같은 경우는요, 메이지 천황을 숭배를 한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과연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과연 의사로 불릴 만한 사람인가? 저것도 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의 해방에는 다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건국이랑은 또 문제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네. 전혀 체제가 다르고요.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유민주 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연 있었을까 이런 그렇죠. 의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주년이라고 하면서 각 정당에서 이렇게 기렸거든요. 자, 왼쪽 민주당 보시면요. 친일라 정말 황당합니다. 득세를 보며 네, 뭐든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상대 세력을 어떻게 제압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저게 말이 되는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신 순국선열들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긴다. 자, 독립투쟁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자, 독립투쟁의 피와 땀은요. 45년 이후에 이 좌익들과의 투쟁에서 정말 우익들이 많은 피를 흘렸죠. 네. 자,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면 저게 말이 되고요. 네. 그 전에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연합국, 특히 미군이 엄청나게 한 20만 명이 사망을 하면서 이뤄낸 겁니다. 네네. 네. 근데 저희 그 이인호 대사님 저희 MBK에 네. 제 부요인에서 이제 방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물론 우리나라 그 독립이죠. 해방은 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하고 그렇게 된 거지만, 네. 그렇다고 이제 그 독립을 위해서 뭐 해방을 위해서 이제 희생했던 사람들의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그랬기 때문에 당시 미국이나 다른 이제 서방에서 대한민국은, 이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주권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네. 의미가 이렇게 됐을 거다. 그래서 그게 되게 그렇습니다. 와닿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랑 네, 진짜 국가를 세운 거랑은 네.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 통치 지역이었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일제로 분류가 됐으면 적성 국가로 해가지고 지금의 대우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그렇죠. 받았을 수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외교적인 노력, 특히 이승만 그렇죠.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을 네.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분류가 안 되고 네. 스스로 이 민족이 이제 네. 나라를 이루도록 이렇게 그렇죠. 네. 마련한 어떤 근거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게 잘못된 거고요. 자, 우측에도 보면은 이제 빛을 되찾은 그날이라고 하면서 지금 45년을 말을 하는데 45년 8월 15일 빛을 못 찾았어요. 네, 이거 좀. 그러니까 주권이 아직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투표를 처음 한 거는 1948년 5월 10일이잖아요. 네. 자, 뭐 이제 지방 어떤 이제 행정자치구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기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45년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주 4.3 평화 기념관인데요. 자, 여기서는 정말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마치 어떤 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5년 이제 이게 6월 시점입니다. 지금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이제 올라오는 루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자, 저거를 지금 제주도를 거쳐서 뭐 일본 본토로 간다, 뭐 바로 간다 이렇게 지금 빨간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시 제주도에서는요, 일본이 이제 7만 병력이 있었대요. 그리고 막 토구를 파고 여러 가지 진지를 갖추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미 오키나와는 45년 6월에 이제 함락이 되어버리는데 이 당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고요. 일본군이 한 8만 명, 그리고 오키나와의 민간인들이 1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데 그 다음이 바로 제주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가지고 항복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이제 미군과 일제 전투가 이 한반도 그리고 저 제주도 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렇게 해방이 된 이제 여운형,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여운형은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제 일제 패망에 이제 물러나야 되니까 어떤 행정 그리고 치안권에 대해서 그 총독부가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락한 게 여운형이 되는 거고요. 이미 44년도 8월에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지금 저 우측 지도에 보시면 노랗게 표시된 데가 있잖아요. 네. 저게 다 이제 그런 공산주의자들 인민위원회가 이제 마련이 된 거고요. 네. 자, 아래 이제 제주도를 보시면 전체가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저기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실권을 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군이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9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5일에서 9월 8일 사이는 기간이 많이 비잖아요. 네. 자, 그 당시 그 사이를 저 건국준비위원회가 앞장서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조선 총독부에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협조를 한 단체지. 네. 이게 무슨 건국 정말 나라를 세우기 물론 이제 여운형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보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대한민국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들이 공산폭동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저지를 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도 저 인민위원회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 하단은 이게 이제 45년 8월 15일을 상징하는 네. 사진으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8월 16일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풀려난 좌익수들입니다. 저 머리 빡빡 밀었죠, 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여운형이 이 조선총독부의 이 조건을 수락을 함으로써 좌익수들 다 석방해라라고 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좌익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직을 하고 대한민국 곳곳에 한반도 전역을 통치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깔아주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미군정이 바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아마 뭐 영광 쪽인가 이쪽 의원인데요. 저걸 그대로 게시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거를 잘못 알고 있는데요. 네. 자, 나라와 빛을 되찾았대요. 아직 가려면 3년이 더 걸립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의원들은 이런 카드 섹션을 많이 올리던데요. 네. 뭐 위안부도 파리를 하고 있고요. 민주인권평화, 김대중 정신을 계승을 하고 있죠. 자, 저것들이 과연 대한민국 체제에 도움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시 제주 4.3 이 평화기념관의 모습인데요. 자, 미 군정이 시작되는데 일장기 내린 자리에 펄럭이는 성적이 이제 당연한 겁니다. 자, 미군이 와가지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왔고 이제 질서를 잡아주게 되는 거죠. 뭐라고 써 있느냐. 자, 9월 8일 인천에 상륙했고 다음 날 이제 9월 9일에 아래쪽 우측 사진에 보면은 이제 당시 총독부 아베 총독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항복 문서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조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장기를 끌어내렸지만 태극기 대신 성조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굉장히 뭔가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합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 자체가 네. 우리가 원하는 걸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네.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못했으니 성조기가 올라갈 수밖에요. 네,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이제 미제 강점기가 시작됐다.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펼쳐나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진이고요. 자,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흘러서요. 45년 10월 20일 연합군 한영 행사인데 자, 보시면 이제 연합군의 국기가 좌우에 있죠. 태극기 주변에. 네. 자, 미국, 그 다음에 중화민국입니다. 자, 오성 홍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소련, 영국입니다. 네. 자, 이 나라들이 일제와 싸워가지고 이겨줬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46년 8월 이제 16일인데 이제 8월 15일, 그러니까 1주년이 되겠죠. 해방 1주년이 됐을 때 독립의 날을 열망하며, 그러니까 아직 독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자,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자, 심지어 이제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인데요. 8.15 해방 1주년 기념 북조선 민주주의 건설 사진첩 이런 자료가 있어요. 정말 태극기를 썼네요. 네, 태극기 씁니다. 46년도 썼고요. 47년 7월에야 이제 소련이 인공기를 만들어줘가지고 태극기를 이제 폐지하게 되죠. 자, 저도 그대로 썼어요. 네. 자, 지금까지 태극기를 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통성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입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미 정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권. 네. 저게 46년 2월 8일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6년 6월에 정읍선언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북 분단이 됐다. 원흉이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 북한이 그 전에 토지 분배를 했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그 행정적인 절차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그건 뒤늦은 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정확한 워딩은 남방만의 임시정부 수립이었어요. 근데 그걸 또 남방만의 단독정부라고 이렇게 왜곡해가지고요. 그거를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네. 이 대통령은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분단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랬군요. 그 임시정부를 단독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정말 이게 엉터리죠.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지금 태극기를 이렇게 이양을 하는 모습이죠. 네. 아마 소련군을 묘사를 한 거고요. 밑에는 이제 일장기가 있는데 저 당시에 태극기를 이양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이미 저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저런 그림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소련 들어왔다.
자,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9월 9일 날 항복 조인식이 이루어졌지만 북쪽에서는 이미 8월 26일 날 저기 저 사람이 소련의 이제 평양을 책임지는 사령관이었어요. 네, 그 타케시타 뭐 중장이라는 사람인데 왼쪽에 저 치스차코프 대장에게 이렇게 항복 조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이 이제 다른 조직에게 이 항복을 했다라는 거죠, 일제가. 자, 그리고 이제 이 해방 1주년 경축대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8.15 해방 1주년 기념. 자, 46년에는 1주년 기념식을 이렇게 가졌다는 거고요. 자, 김일성 위원장이 발표한 20개 정강을 기초로 한 임시정부 수립 만세. 이미 정부 수립했어요, 저기는. 그러게요. 그러면 남쪽에서도 임시정부 수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걸 먹히는데. 네. 근데 왜 그게 못마땅하다고. 네, 좌익들은 못마땅하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스탈린 대원수 만세 되어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스탈린의 괴뢰, 스탈린 다 지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해가 한 해 더 갔습니다. 47년 8월 15일이고요. 자, 요때는 서울운동장에서 해방 2주년. 정확하게 썼네요. 해방 2주년. 네.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하지 중장. 네. 오른쪽은 이제 뭐 스티코프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요 해방을 한 거를 이제 축하를 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자, 광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날의 이제 기사인데요. 해방 2주년 기념대회에서 하지 중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은 천부의 자유를 침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싸운 연합국 국민의 힘으로 승리를 보게 된 거다. 네. 자, 조선 너희 인민들이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연합군 필승을 기하는 동시에 조선을 또다시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하기를 맹세해 했다. 그러니까 아직 독립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한반도에는. 네. 자, 그게 좀 안타깝다.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라고 되어 있죠. 미국이 우리를 해방해 주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것이다. 네.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재필 박사도 해방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완전 자주 독립을 못하고 있으면 매우 유감. 우리는 당파 정책은 이렇게 운운하는데요. 네.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는 해방됐지만 아직 독립 못했다. 네. 자, 국권도 회복하지 못하고 정부도 없다. 자, 그리고 스티코프 일기 볼 텐데요. 네, 요거는 2004년 12월에 이미 다 정리가 돼서 나온 자료고요. 자, 47년도 8월 11일입니다. 자, 8월 15일 연설문 초안 조선 해방 2주년에 즈음하여 김일성에게 보내는 전문을 작성하라고 지시. 자, 이 사람도 다 해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자, 한 해 지나가지고 18시 해방 3주년 기념 조선사회단체 경축회의 참석했다. 네. 자, 8월 15일 조선 해방 3주년 기념일이다. 네. 자, 북한에서는 저렇게 했어요. 네. 자, 그럼 48년 8월 15일 우리 남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가장 경사스러운 네. 저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 네. 국민 축하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정부 수립이라고 하면 또 이거를 또 폄훼한다. 왜 네. 건국이라고 안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 당시에는 국민 영토가 있었고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 수립은 바로 건국. 그렇죠. 이걸 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정부 수립은 건국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 수립만 표현한다라고 해서 그게 뭐 좌익들이 이렇게 막 폄훼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부 수립 이꼬르 그렇죠. 건국이다라고 네. 다 이미 그때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영토와 국민이 있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주권이 네. 들어서는 날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또 이제 메가더 동경에 있던 메가더까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 행사를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만세, 뭐 메가더 원수 만세 이렇게 환영한다 다 해놨었고요. 자, 이 이벤트가 있기, 그러니까 7개월 전이죠. 자, 유엔에서 이제 조선 위원단이 와가지고 과연 이 선거를 치를 만한 것인가 네네. 이렇게 조사를 하러 왔었는데 그 환영 회 순서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세계 평화는 조선 독립으로부터. 자,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이제 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독립이 그러니까 아직 바로 독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광복이자 네. 곧 건국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48년 12월 12일에 유엔 총회에서 48대 6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식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반도 유일 합법 국가다. 네. 자, 그거를 기념하는 우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49년입니다. 나라가 만들어진 지 1년 이후에 또 행사를 하죠. 자. 네. 독립 1주년. 예,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네. 독립 1주년이라고. 네. 자,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좀 뭔가 조촐해 보이는데요. 자, 이제 전쟁이 났죠. 네. 네, 50년 6.25가 나가지고 대구로 이제 피난이 와가지고 그래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문교부 관리 문화극장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 당시에는 문교부가 이렇게 극장까지 다 관리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또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저 뒤쪽에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립 2주까지 저는 보이거든요. 네. 예, 자, 독립을 또 기념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네. 다시 보시면 독립 2주 년 기념. 자, 눈이 좋으신 분, 네, 마음이 깨끗하신 분 보입니다. 독립 2주년 기념이에요. 저 염자 보이거든요. 네. 사람이면. 자, 이거를 그때도 다 기렸다. 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연설문도 다 나와 있어요. 자, 8.15 경축일을 맞이하며, 자, 단기 이렇게 해서 대구 문화 극장에서, 네. 자, 금년 8.15 경축일은 미국 독립, 민국 독립이죠. 네. 대한민국이니까 민국 독립 제2회 기념일로서 전 국민이 다 같이 지켜야 할 이때 공산도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수도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어요. 자, 이제 대통령 그때 당시 이제 4년 네. 임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52년 8월 15일 이 행사와 더불어서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네. 이때 이제 광복절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자, 광복절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법률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네. 자, 49년 9월의 기사인데요. 자, 국경일로 결정된 게 무엇인가? 자,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경을 제정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49년, 그러니까 49년 8월 15일에도 이 광복절이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켜진 거는 이제 50년도가 되겠죠. 네네. 50년 8월 15일에 광복절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는 게 맞는 건데 전쟁이 났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법률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49년 10월 1일 날 시행이 됐다. 네. 그리고 이게 좀 개정이 되거든요. 2005년도 네. 노무현 정권 때 한글날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이 3조가 삭제되면서요. 이거 이제 대통령령으로 원래 했던 게 이제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이 국경일을 어떤 식으로 정하는가 이것도 네. 좀 의문이 들면서요. 네.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념일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이 2014년 이때가 이제 박근혜 정권이죠. 네. 이 해에 제주 4.3 추념일도 기념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저 3조를 삭제하지 않았나. 어쨌든 대통령 권한은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45년 그날의 광복절. 광복이 아니고 일단. 네.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로서 광복절이라는 거는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49년 10월 1일에 시행된 법에 의해서 50년 8월 15일이 맞이하는 광복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49년 또 11월 신문인데요. 네. 가사를 모집한다 그래요. 자, 3.1절, 제헌절, 광복절 이런 이제 우리 국경일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공무원을 위한 노래, 또 새해를 맞이하는 노래 이런 노래에 대한 가사를 모집한다라는 건데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광복절 노래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 네, 48년. 네, 그렇죠. 8월 15일. 예.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이제 맞아요. 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이제 안석주라는 이 일제 시대 인물이고 이제 그 대한민국 건국 초기까지 이제 생존했던 분이신데 굉장히 어떤 예술가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 소질을 가지고 있으셨고 이분 이제 아들도 이제 음악에 어떤 소질이 있어가지고 서울대 이제 음대 교수로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안병원이고요. 이 회고록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47년 1월, 그러니까 아직 그 건국이 안 된 상황이죠. 네. 해방 후 두 번째 맞는 3.1절을 좀 색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서울중앙방송 이제 KBS의 전신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가사를 안석주 씨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렇게 글로 썼고요. 여기에 맞춰서 아들인 안병원 씨가 작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당시 이제 독립이죠. 아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소원을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요.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분단이 되니까 우리의 소원 독립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수록됐다. 굉장히 중요한 노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그냥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냥 통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예, 이게 실은 독립, 네. 건국을 염원하면서 만들어진 노래라는 네네네.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예. 그 이노 대사님이. 예, 예. 48년 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원을 부른 거 아니에요? 예. 노래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광복을 맞이 못했다라는 거를 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학교나 이런 데 보시면요, 굉장히 오래된 이런 비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광주에 이제 중앙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자, 자주독립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보시면 연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단기로 되어 있지만 저게 이제 55년이에요. 그러니까 55년이면 해방으로부터 10주년이 되겠죠. 네네.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광복 10주년, 개교 10주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어를 잘못했겠다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도 혼동을 했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광주 이 디지털 광주 문화대사전에 찾아봤는데, 이 학교는 일제시대 때 190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이제 초등학교로 이제 96년도에 다 바뀌었죠, 이름이. 네네. 자, 45년 10월 1일, 그러니까 일제가 패망한 이후죠. 일본인 학교를 접수해서 중앙 국립국민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했다. 네. 자, 개교가와 10주년은 맞아요. 네네. 하지만 광복 10주년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해방 10주년이 음. 올바른 표현인데 이렇게 오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학교뿐만 아니라 네. 뭐 다른 주변을 봐도 해방, 광복, 독립 이런 것들을요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국경일과 기념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다. 그리고 49년 5월에 행정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측에서 네. 3.1절 헌법 공포일, 독립기념일, 개천절을 4대 국경일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어요. 자, 그래서 6월 2일에 재헌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 공포일이라는 걸 재헌절로, 네.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명칭을 수정해서 합의한 다음에 법률안을 확정했다. 자, 그러니까 광복절, 원래는 독립기념일이라는 거예요. 네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48년 8월 15일을 네네. 기리는 게 네. 광복절이다. 네네.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차라리 이름을 네. 독립기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처럼요. 네,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요. 이게 저도 그 국회 뭐 속기록 이런 걸 얼핏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구절을 맞추기 위해서, 자구를 맞추기 위해서 세 글자로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왜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네. 굉장히 공무원스러운데요. 네. 심지어 헌법 공포일이잖아요. 네. 저것도 이제 7월 17일이 헌법 공포한 건 맞아요. 아. 헌법 제정된 건 7월 12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재헌절로 한 것도 이건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는지. 그러게요. 정말 그 자구를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중요한 것들을 흐린다. 네네. 참 황당한 겁니다. 네. 진짜 말씀대로 헌법 공포일로 바꾸고 독립기념일로 바꾼 게 더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정확할 되는 것 거죠. 같아요. 네. 네. 개천절도 들어갔네요. 신기하네요. 뒤에서 한번 볼 텐데요. 네. 저도 참 정말 신기합니다. 네.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저쪽에 좀 잘 아시는 분은 개천절의 연원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대체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네. 자, 광복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던 국권의 회복, 경축,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한다. 자, 누가 봐도 48년 8월 15일입니다. 네네. 자, 대통령 기록관에서도요. 자, 여기도 이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승만. 너무 멋있는데 사실. 예, 평양에 입성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해방 1주년 네. 그 자리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념식 가졌던 자리에서. 자, 여기 이제 연설문 보시면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우리의 각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오늘 거행하는 게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한다. 이때는 지금 광복절이라는 국경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경축한다라고 이렇게 네. 표현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같은 날입니다. 해방 3주년 기념사에서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네. 있죠. 겸하여 경축한 가장 의미 있는 날이다. 자, 그리고 이제 광복절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50년에는 제2회 광복절 되어 있죠. 앞에서 봤던 대구에서 있었던 거. 네네. 그다음에 51년도에는 제3회 광복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제6주년 광복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54년도에는 이제 9주년. 사이가 이렇게 벙 네. 뜨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3회 광복절과 6주년 광복절이 51년에 같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참 오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자,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가 이따가 볼 텐데요. 이 오류가 지금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자, 광복 10주년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저기 88년, 아까 5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건 해방 10주년이 맞는데 네. 이렇게 지금 잘못이 네.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기념우표가 해마다 10주년 주기로 이렇게 네. 해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도 그렇고 오른쪽. 자, 20주년이니까 65년이겠죠. 박정희 정권 시절이고요. 자, 75년이니까 30주년. 지금 다 광복이 아니라 해방이 올바른 네. 표현입니다. 네. 자, 40주년도 뭐 그냥 바뀌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네. 자, 노무현 정부 되니까 이제 뭐 임시정부가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자, 이제 70주년인데요. 이제 김구가 등장합니다.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을 반대했던. 네. 예. 자, 이게 정말 황당한 이제 역사 왜곡이 시작되는 건데요. 네, 지금 광복 70년 해놓고 네. 밑에 영어로는 코리안 예. 지금 해방 리버레이션. 네, 리버레이션은 썼어요. 맞습니다. 해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오류투성이를 지금 70년 넘게 이러고 있어요. 저기 우정사업본부에서 네. 저렇게 우표를 만들었군요.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런 오류가 수정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이제 제3대 대통령 취임하고 제11회 광복절이라고 또 돼 있거든요. 요것도 잘못된 거죠. 네. 자, 3대면 이제 56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1회, 뭐,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뭐 해방, 아니면 이제 그 8회 광복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또 오류가 58년도에도 똑같아요. 정부 수립 10주년. 그냥 광복 10주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광복 13주년이라고 해놨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 자, 광복 70주년이자 광복 67주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같은 건데 어떻게 저렇게 3년 차이를 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단어를 다들 네. 광복으로 다들 쓰고 있었기 그렇게 때문에.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동환 교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요.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광복절은 원래 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네. 국경일이다. 법률적으로 다 저렇게 정의가 네, 되어 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네, 네. 그리고 광복이란 용어가 독립이란 용어와 동의어, 국경일로 기념하려는 이벤트가 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독립이라는 점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광복절로 되었을 것이다. 네, 네. 자, 광복이 국권 회복이고 독립이 맞다. 고로 건국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뭐 변화가 없어요. 네. 자, 여기 이제 그 전말을 좀 쓰고 있는데, 자, 전쟁통에 이제 50년 제2회 광복절이 저렇게 이제 치러졌잖아요. 네. 근데 이 행사를 보도한 아마도 유일한 신문, 대구 매일신문에서요, 대한민국 독립 제2회 기념일인 동시에 제6회 광복절 기념식이라고 보도를 했대요. 네, 잘못한 거죠. 근데 대구 매일은 같은 지면에서 내무장관 조병옥의 기념사는 하면서요, 해방 5주년, 광복절 2주년이라고 했대요. 그 올바로 썼네요. 네.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대구시장도 이제 민국 독립 2주년 이렇게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독립기념일이 광복절로 바뀐 사실을 인지를 못해 쓸 수가 있겠다. 네, 네. 그리고 광복절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의 명칭으로 정해진 것으로 착각했던 모양이다. 네, 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벌어진 일개 지방신문의 이런 착각이 자, 51년 아직도 전쟁이에요. 네. 자, 부산 경남도청에서도 거행됐는데 여기서도 또 확산이 됐다. 네. 자, 제3회 광복절 기념식으로 거행했는데 또 잘못 몇 전을 했죠? 네, 6회 광복절을 했죠. 대구가 오류의 원산이네요. 그렇습니다. 원천이네요. 뭐 혼란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시 동아일보입니다. 51년 8월 16일 신문인데요. 여기 이제 광복절 6주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별다를 게 없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네, 3년 이후에 맞은 사실 거니까. 저도 MPK 만나기 전에는 45년이 광복인 줄 알았어요. 그냥 광복이라 아무 생각 계속 없이. 네.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자, 행정안전부, 우리 정부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는 그냥 일반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다 하겠죠. 네. 자, 우측의 독립기념관 네.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 그날을 어떤 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45년 해방을 왜 그날이 오면을 우리가 해야 될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 76주년 그날이 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왜 저 해방의 전화를 기릴까? 네.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라는 거고. 네. 다 그냥 79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새마을이랄지 이런 네, 일반 네, 민간 네. 단체에서도 네. 다 그냥 79주년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과 광복을 그냥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네. 그런데 이미 올 2월에요. 80주년.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누군가 선정이 되어 있겠죠. 이거 좀 바로 잡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국가보훈부 제 역할을 바로 해야 될 텐데 네. 정체성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적용인데, 그러니까 이거 정부 수립 10주년 기념 이거 자체가 광복 10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우표를 발행했으면은 그러게요. 지금 이런 오류가 없는 네, 건데요. 네. 잘못됐다는 거고요. 네.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게요. 저도 네. 그래서 다 좋았는데 네. 왜 저기서 저 답을 안 그냥 하셨어요? 함구를 하셨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1회 광복절이 언제 있었냐 이거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네네. 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제1회 광복절을 그러면은 46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네. 46년 자체는 해방 기념일이 지금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광복절이라는 것 자체는 49년 10월에 그렇죠. 시행되는 네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네네. 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저 적용화된 자들이 네. 계속 저어가지고 이제 물고 뜯고 하니까요. 네네. 아마 그냥 지치신 것 같아요. 네. 굳이 빌미를 주고 뭐 네. 네.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자들이 머릿속에 정말 엉터리 지식을 가득 차가지고 네.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장관 후보 당시에 네. 후보 그 청문회 때도 그 국적 문제 가지고 네. 그 1900 그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네. 국적 일본이 이제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도 아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네. 참. 자, 그리고 이제 건국절 논쟁 지금 좀 잠잠하지만 다시 또 한번 일어날 수가 있죠. 네, 이게 작년에 했던 얘기니까. 이미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3일 날 개천절을 지금 건국기념일로 기린다면 네.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르면 안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인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천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게 내 아이디어가 아닌 임시정부에서 이미 결정한 것. 지금 임시정부 타령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임시정부가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그걸 따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자, 개천절을 그래서 건국기념일로 한다는 게 새해 광복의 주장이다. 자, 밑에 보시면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음력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한 바 있다. 건국 후 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통해 양력 10월 3일이 개천절로 지정됐다. 이게 근거가 음력 될 수 10월 있을까요? 3일을 기렸는데 예. 양력 10월 3일이 개천절로 지정이 돼서 네. 우리가 이걸 지금 쉬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네, 음력 10월 3일은 또 그 근거가 네. 뭔지 네. 다 불투명하거든요. 자, 근데 저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한번 지켜볼 거고요. 자, 개천절을 건국기념일로 삼는 건 건국과 관련한 좌우의 논쟁에서 벗어나는 방안이기도 하다. 자, 이걸 지금 그 건국절 논쟁의 어떤 탈출구로 네. 생각하고 있다라는 네. 뭐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하면 그냥 화합되고 뭐 싸울 일 없어지니까 좋은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장은 나는 1948년 8월 15일 네.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를 그렇죠. 다시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는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 하지만 진보, 뭐 좌익들은 1919년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가 원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를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할 만한 게 그럼 개천절로 하자. 정말 황당한 결론을 대안이라고 지금 내세우는 거거든요. 네. 정말 참 답답합니다. 네. 가볍기 그지없고 예. 네. 참 저런 사람이 광복회장이라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자, 우리의 입장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모시는 것에 반대. 건국 대통령이 아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정식 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모시는 게 얼마나 명예로운가. 그렇게 해주기를 희망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건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건국을 인정을 안 해야 북한에도 이제 합법성을 주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인정해줘 이 말을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합니다. 네, 저런 사람이 건국회장이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인식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건국절 논쟁.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도움되냐. 진짜 저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신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면서도 그러니까요. 저런 식의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네. 굉장히 네. 위험한 거고요. 네. 자, 동아일보에서도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 있겠나. 자, 이 당시 이제 독립기념관장 김영섭. 이분을 이제 어쨌든 안치긴 했는데요. 이분의 사관도 저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운형이나 뭐 이쪽 인민위원회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조차도 이종찬 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퇴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김 관장이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했다고. 사실을 말하면 큰일 나요. 예. 사실 말했는데 지금 저렇게 다 몰려 나온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결국 이런 와중에 이 좌익들은요, 뭐 하나만 있으면은 그 정신 개정하겠다고 건수 잡아가지고 저 날짜를 붙여가지고 개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건국 이 8월 15일 이 정신을 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한 겁니다. 야, 정말 내 끝에 여순 항쟁부터 다시 여순 반란이죠. 거기서부터 촛불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 투쟁. 자기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건국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먹고 사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정말 저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53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7월 27일 종전이 되고 이제 정전 협정을 맺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광복절이에요. 그래도 이제 독립절 기념사라고 이제 쓰고 있죠. 자, 우리의 기본적 문제가 무엇인 것이 잊지 않는 것이 가장 기묘한 것인데 그 기본적 문제는 우리나라 땅에서 중공 침략자가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다. 정말 이거는 명쾌하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도 적용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렇게 나라를 만들고 또 이렇게 예지력 있으신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기서 중공 침략자란 말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정말 예지력 있으신 분이었어요. 공산주의는 데들리 바이러스다.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건 박멸해야 된다. 이걸 쫓아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지금 그거 박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이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 말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정말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는 거는 너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명쾌해졌어요. 해방, 광복, 독립, 건국.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알면 우리가 헷갈릴 게 없는데 저들의 그런 전략에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저들의 전략은 북한 인정해주거든요. 북한 정권 인정해줘. 그 전략에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 사실 정말 개천절 없애고 건국절 세우고 그래서 광복절 대신에 독립기념일로 바꾸고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은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역사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정말 미래가 안 보여요. 우리가 거짓 역사를 너무 오래 방치했고 방치하다 보니까 거짓이 진실이 되어갖고 사람들이 거기다 속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역사관을 갖게 된 건데 우리가 감성적이 되지 않고 정말 이성적으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